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씻고 크림도 바르고 좋은 화장품도 발랐는데 아침에 거울을 보면 여전히 푸석하고 칙칙한 얼굴, 오히려 눈가엔 잔주름이 하나 더 생긴 듯한 느낌. 어제보다 나아지긴커녕 나는 왜 점점 더 늙어 보이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순간 한숨이 먼저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도 수십만 원짜리 시술도 해내지 못했던 피부 회복, 다이소에서 구입하는 단돈 3천 원짜리 바세린 하나로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저도 솔직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실제로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한 분들의 피부가 10년,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걸 수없이 보며 이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부 노화와 재생을 연구해온 피부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올해로 80을 넘겼고 지금껏 40년 넘게 중장년층과 노인의 피부 노화 회복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어떻게 비싸지 않고 부작용 없이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검증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있던 것이 바로 바세린이었습니다. 흔히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본 바로는 바세린은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대부분도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죠?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어, 이 주름 언제 생겼지? 화장이 안 먹네. 얼굴이 자꾸 칙칙해 보여.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20대, 30대 젊은 층을 위한 화장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노화 피부의 구조적 변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책에서만 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를 되살리며 검증해온 현장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피부 나이를 20년 되돌리는 바세린 비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날 이 영상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건강한 피부, 젊은 몸, 오래 사는 비결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노화의 핵심 원인과 바세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피부가 나이 들수록 점점 얇아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가 늙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피부 속의 보호막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는 겉에서 보면 얇은 한 겹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여러 층이 겹겹이 쌓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층, 말하자면 피부의 뚜껑 역할을 하는 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흔히 피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벽은 원래 수분과 기름이 적절하게 섞여서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장벽이 얇아지고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 사이로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먼지나 자극적인 것들이 쉽게 들어오면서 피부가 상하게 됩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당기고 하얀 각질이 일어나고 세수를 해도 건조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면 바로 이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피부 장벽은 약이나 병원 시술 없이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 바로 피부 속 수분을 가두는 작업, 즉 수분을 채운 뒤에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물을 컵에 담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물이 남아 있죠. 하지만 뚜껑이 없다면 결국 조금씩 증발해서 없어집니다. 바로 이 뚜껑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세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잘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수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바세린만 바르는 경우입니다. 그건 마른 컵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안에 물이 없는데 뚜껑만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이들도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1단계 물 넣기, 수분 넣기. 먼저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수분을 넣어줘야 합니다. 수분 크림도 좋고 알로에 젤이나 물 같은 촉촉한 로션도 괜찮습니다. 피부에 촉촉한 느낌이 돌도록 바르고 손바닥으로 살살 눌러서 잘 흡수되게 도와주세요. 2단계 뚜껑 덮기, 바세린 바르기. 수분이 잘 들어간 피부 위에 아주 소량의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주세요. 얼굴 전체에 광이 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피부 안에 들어간 수분이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특히 눈가, 입가, 이마 주름, 목 주름 부위는 꼭 챙겨주세요. 여기는 피부가 얇고 잘 마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3단계 자는 동안 회복. 바세린을 바르고 자면 밤새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되고 무너졌던 피부 장벽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피부는 다시 튼튼해지고 주름도 덜 생기고 탄력도 조금씩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피부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당신의 얼굴을 10년, 20년 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얇게 조금만이 원칙입니다. 또한 아침에는 꼭 세안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밤사이 얼굴에 붙은 먼지와 바세린을 잘 씻어야 다음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기름진 분들은 바세린을 얼굴 전체가 아니라 눈가, 입가 같은 국소 부위에만 바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반드시 불필요한 향이나 색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시중에는 향이 나는 바세린도 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순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세린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잘 사용하면 약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피부를 위한 뚜껑입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도 가능한 이 습관,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이 나이에 피부가 뭐가 좋아지겠어요 하며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방한 바세린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76세 여성 김정희 여사님입니다. 늘 얼굴이 당기고 입가 주름이 깊게 파여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화장이 들뜨고 갈라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피부 장벽 기능이 거의 무너져 있었고 특히 수분 증발이 심했습니다. 저는 저녁 세안 후 순한 수분제를 먼저 충분히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눈가와 입가, 이마 부위는 더욱 집중해 바르도록 했고 처방 보습제와 비타민C 복합 영양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3주 후 김 여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딸이 화장품 바꿨냐고 물어봤어요. 표피가 덜 벗겨지고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메이크업도 훨씬 잘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3세 남성 정운택 어르신입니다.
오랜 야외 근무로 피부가 거칠고 볼 전체에 잡티와 색소 침착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화장은커녕 세수할 때마다 따갑습니다. 저는 우선 자극 없는 진정용 연고와 함께 밤마다 수분 에센스를 충분히 바른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코팅하듯 얇게 바르도록 했습니다. 자기 전 5분간 얼굴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도 함께 지도했습니다. 한 달 후 각질이 사라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으며 기존의 붉은기와 자극감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세수할 때 거칠던 느낌이 이제는 말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69세 박숙자 여사님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건조해지며 크림조차 따가워서 아무것도 바를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색의 순수 바세린을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한 차단막으로 사용하자고 권유했고 피부과용 저자극 진정 크림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바세린은 하루 2번, 특히 저녁에는 수분을 공급한 뒤 반드시 얇게만 바르도록 지도했습니다. 2주 후 뺨과 이마에 있었던 붉은 반점이 가라앉았고 보호막 덕분에 피부가 자극받는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피부가 덜 따가우니까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자들의 피부는 젊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조금만 건조해도 쉽게 갈라지고 햇볕만 조금 받아도 화상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실천하신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피부가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은 제가 알려드린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셨다는 점입니다. 반면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 대부분은 작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바르면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사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자극받고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기거나 오히려 푸석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많이 바르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순간 손가락으로 듬뿍 떠서 얼굴 전체에 바르고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수분을 넣어주는 제품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덮개 역할입니다. 즉, 수분 없이 바르면 그냥 피부에 기름막만 덮이는 셈이니 오히려 피부가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르고 나서 제거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밤에 바세린을 바르고 아침에도 그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밤새 먼지, 노폐물, 땀 등이 피부 위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미온수와 약산성 세안제로 잔여물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그 다음 보습제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은 민감성 피부에도 무조건 전면 도포를 하십니다. 특히 이마, 볼, 턱 전체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성 피부나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피부는 이렇게 바르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좁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눈가, 입가, 주름진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바르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품 선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는 향료가 들어간 바세린, 색이 들어간 제품, 로션 타입의 변형 제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해진 60대 이상에게는 이런 제품들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퓨어 바세린, 화이트 바세린 등 성분이 단순한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피부 안전 수칙입니다. 또한 바세린을 바른 후 바로 바깥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에 먼지나 매연이 쉽게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전보다는 잠자기 전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특히 외출 전엔 화장품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성분과 섞여 피부가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 위생도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토포시 손가락으로 바로 덜어 바르기보다는 면봉이나 작은 스패츌러 화장품용 주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위생적입니다. 특히 대용량 제품을 쓸 때는 뚜껑을 열어놓고 손가락으로 계속 덜다 보면 제품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몇 주간의 관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는 반드시 피부 상태를 살피고 정확한 양과 부위를 지켜가며 신중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선 단순히 무엇을 바르는 것보다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피부 세포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피부 상태에 직결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피부 체온 관리입니다. 노화된 피부는 찬 기운에 약합니다.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속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탄력 섬유가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외출 시에는 스카프나 모자, 마스크 등을 활용해 찬 바람이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름철 실내에서는 찬 바람이 직접 얼굴에 닿지 않도록 에어컨 바람 방향을 조절하거나 얇은 천으로 얼굴을 살짝 덮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특히 얼굴 쪽 미세순환도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칙칙해지고 눈 밑 그늘이 짙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3번 10분씩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목과 어깨를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얼굴 혈류가 촉진되고 피부 안색이 개선됩니다. 특히 식사 후 앉아서 바로 TV를 보는 습관은 피하고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걷는 시간을 매일 10분씩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도 피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야식을 자주 하거나 저녁 9시 이후 늦게 식사하는 습관은 피부 재생 리듬을 방해합니다. 소화 과정에 에너지가 집중되면 피부 회복에 쓰일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6시, 7시 사이에 마치고 그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허브차로 입을 정리해주는 습관이 좋습니다. 또한 수건이나 베개 같은 피부에 직접 닿는 물건의 청결 관리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노화된 피부는 외부 오염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베개 커버, 수건, 마스크 등은 이틀에 한 번씩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수건은 고온 건조가 가능하거나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 위생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생기는 가려움, 트러블, 뾰루지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피부 장벽 손상 회복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연구 분야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2020년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김민수 교수팀은 노인성 피부 건조증과 장벽 기능 회복에 대한 연구에서 바세린을 포함한 단순 기름막 제형의 반복 사용이 피부 수분 증발을 40% 이상 줄이고 피부 내 염증, 유전자의 활성도를 억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피부에 외부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자연 치유 과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미국 피부과학 KGJEAD에서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통해 하루 2번 바세린을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표피 두께가 회복되고 트러블 발생 빈도가 낮았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복잡한 성분보다 피부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보호막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서울이대 피부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노화 피부의 장벽 복원과 주름 완화 연관성 실험에 따르면 바세린 사용 4주 후 주름 깊이가 평균 14% 감소했고 피부결이 고르게 정돈되는 변화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부 표면의 손상이 일정 수준 회복되면 콜라겐이나 탄력층의 재정비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반응이 돌아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나이뿐 아니라 삶의 흐름까지 바꿔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으니 장수의 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밝고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